이게 만약에 조인성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으면 조인성을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조인성은 말 타고 이렇게 달려요. 근데 외계인은 막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잡히니까 이 외계인이 팍 이래요. 혼자 연병을 떨어 막 이렇게. 혼자 나무가 막 많거든요. 혼자 나무에 가서 피식 깎이고 이래. 근데 저는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구삼수입니다. 어느덧 7월 신상 다큐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한 달에 한 번 꼴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더워진다고 하기도 하고 더위에 맞는 스티커로 끼려왔습니다. 바로 신상부터 보고 갈까요? 짜잔! 이번에도 좀 많죠? 이번에 C 스티커가 한,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엽서 하나, 그 다음에 마테 2개, 이렇게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달라진 여태 제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르츠 칵테일 시리즈예요. 요거랑 이 마테가 약간 컨셉 맞게 나온 애들. 이번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기존 스티커랑 다른 거는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재질이 달랐어요. 이거는 리무벌이 아니고 무광입니다. 무광. 후르츠부터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칵테일. 되게 여름 뜨거운 여름에 좀 과일도 섞어서 좀 상큼하게 만들어봤어요. 트웬티 같은 거 열 때 이렇게 작가의 말 같은 걸 써놓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에 과일 같은 거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휴식속 과일이 있기도 했고 약간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도 나고 이제 기존 스티커랑도 안 겹치면서 저도 재미 좀 찾고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10분 반영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후르츠 칵테일이라는 후르츠 칵테일 이렇게 나와봤어요. 그래서 되게 귀엽다. 그리고 이번에 다 무광인데 무광으로 한 이유는 유광이 실물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예쁜데 이제 사람들이 다꾸를 하고 사진 찍을 때 좀 빛 반사 때문에 살짝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무광으로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광으로 하면 너무 좀 차분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유광, 무광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다 무광으로 해봤어요. 세 번째는 더위 탈출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신혼미상 친구가 메인인 스티커입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라이트하게 쓰기 좋게 귀엽게 했어요. 그때 항상 좀 미스테리하고 예쁘고 좀 신비롭고 이런 거를 주로 했다면 요거는 되게 귀여워서 가볍게 쓰기 엄청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소년들이죠. 저희 샵의 가무민 남캐가 이렇게 2개나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뒷돼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있다. 요즘에는 이렇게 배경 같은 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더 쓰는 것 같아서 아예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배경 그래서 뒷돼지 그냥 배경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늘파란이라는 이름의 신혼미상 남캐. 이렇게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와 같이 좀 고양이를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캐들 여름에 나오면 좀 청량하게 기분을 내고 싶어서 최대한 하늘 계열이랑 이제 흰색 좀 메인이 되도록 해봤습니다. 두 번째 남캐 신캐죠. 집 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둘이 당연히 배경 다르고요. 그리고 색깔도 살짝 다릅니다. 얘가 조금 더 연한 하늘색이고 조금 더 진해요. 아주 미세하게 색깔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는 신캐긴 한데 뿅 나타난 건 아니에요. 신혼미상이 나올 때 제가 인스타에 엄청 짧은 만화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애들 중에 이목구비가 보여주는 애가 딱 하나 있거든요. 걔가 바로 얘입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좀 지나가는 인물이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계획이 됐었다.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세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만 나오는 건 저한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캐가 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세트인 어떤 남캐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캐릭터 쪽은 그 공식 아닌 공식이 있잖아요. 흑발이 있으면 금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돼 있다. 이 친구는 사실 뭐 동물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까만 고양이를 옆에 그렸는데 얘는 무슨 동물 그리지 하고 자세히 보는데 뭔가 여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우를 그렸습니다.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우가 좀 어울리네 싶어서 여우를 그렸고, 이 친구는 그림 작업을 하는 영상을 꽤 세세히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올라갈지 좀 모르겠어요. 둘은 TMI이긴 하지만 친구거나 이런 거 아니고 옷도 다르거든요. 뭔가 같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타인이에요. 타인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말풍선 보면은 배경에 그냥 말풍선이 있는데 이건 안 떼지는 거예요. 스티커가 아닌데 특이하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 설정으로는 이 친구는 원래 외계인이잖아요. 특이한 어떤 기류가 흐르는데 보통 사람은 이건 못 느끼지만 이 친구는 그런 게 되게 좀 예민한 기감이 좀 뭔가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센서가 있는 것처럼 좀 있는 아이여서 이 친구가 외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이 있다. 그 정도. 어쨌든 이렇게 스티커는 5개, 실 스티커는 5종, 여름 사분할이라는 이름의 마트를 냈는데 이렇게 같이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마트를 보여드리면 이게 여름 사분할 마트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여름 느낌 나는 거를 딱 이렇게 패턴을 해서 4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써줄 거고, 그리고 이제 호르츠 칵테일이랑 같이 쓰려고 만든 마트, 트로피컬 칵테일이라는 이름 마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위 깔려있는 애들 있죠? 이게 마테입니다. 마테 디자인을 그대로 깔았어요. 그래서 오늘 닭구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 마테들을 같이 냈기 때문에 얘들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덤이랑 이런 게 다 제가 받아가지고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명함, 그 다음에 이달의 덤, 이게 지난달 이달의 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세트. 그래서 이번에는 레아랑 은이가 있다. 토끼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 덤. 그리고 이거 하나가 더 아까 있었는데 이 남캐 스티커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넣어드리려고 재미나게 엄청 조만한 거 만들어봤어요. 이건 사실 예정돼 있던 게 아닌데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너무 귀엽겠다 생각해서 좀 충동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남캐 그냥 하나만 사셔도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금액별 덤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수량이 막 넉넉하지 않아서 조금 쫄리긴 하는데 어쨌든 선착순으로 이게 아마 2만원 덤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닭구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약간 2달 연속으로 온라인만 하게 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오프라인 페어도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7월에 서일페가 대기번호 걸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못 나가게 돼서 7월이 좀 빈 게 아쉽긴 한데 8월에 또 제가 중국을 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6월, 7월을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난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후르츠 칵테일 먼저 할게요. 얘네 먼저 하고 얘네는 뒤에 같이. 좋아. 후르츠 칵테일이니까 요거를 그냥 냅다 사방에 붙여줄게요. 실 스티커들은 리무버를 이제 안 하고 리무버를 안 하고 일반 그냥 요포지 스티커로 재질을 바꿀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하지만 스티커 재질이나 특성 같은 거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각 스티커 애들은 리무버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뭔가 전자기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다른 데도 붙이기 좋은 형태니까 그런 애들은 제거가 좀 쉬운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애들은 리무버로 할 것 같고, 근데 일반 이제 다이어리에 보통 쓰는 스티커들은 리무버리 아닌 그냥 일반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기존 재질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 사전에 고지를 하도록 할게요. 상품명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요즘 장안의 화제 호프, 나홍진 감독의 호프. 저는 이제 키 언니 덕분에 되게 빠르게 보고 왔고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키 언니가 예매도 싹 해주고 같이 보러 가자 해가지고, 키 언니는 저보다 더 쫄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손잡아주는 조건으로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면이 칵테일이다. 아주 영롱하죠? 예쁘죠? 다이소에서 옛날에 샀던 거 이거 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꺼내고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해요. 멀티가 원래 잘 안 돼가지고 다꾸를 하려면 다꾸만 하고 썰을 풀려면 썰만 풀어야 돼. 여튼 봤습니다. 스포를 해도 되겠죠? 스포를 마음껏 할게요. 어차피 다꾸 하면서. 근데 이거 좀 걱정된다. 이거 다꾸라고 해놓고 이거 영화만 주구장창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 제목 바뀌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 다꾸 영상 이게 아니라 호프 감상 소개 이러면서. 아직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감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단 저희가 가면서 희연이랑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린다는 걸 듣고 갔거든요.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호를 주고 누가 불호를 줄까 이런 얘기를 서로만의 어떤 잼컨 느낌으로 근데 저는 진짜로 최대한 스포 안 봤고요. 예고편을 안 보긴 했는데 스크린샷 찍혀서 돌아다니는 유명한 애들은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니까 이걸 뭐라고 필터해야지? 뭐 발씨라고 합시다. 발씨가 몇 번 나온다 이런 거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 먼저 봤고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포를 밟았어요. 근데 외계인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맨 처음 나오는 외계인은 못 보고 갔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외계인들 디자인만 스포를 당한 상황. 그리고 외계인이 나오는 어떤 쫄리는 그런 장르의 영화다 정도만 알고 왔어요. 이거 진짜 제대로 얘기하려면 이거 그냥 다꾸 하지 말고 그냥 되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해야 돼. 그 정도의 어떤 영화입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다? 감상을 얘기하세요 하면은 그게 이제 호인 사람이나 불호인 사람이나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둘 다. 근데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이 영화의 그 엄청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호인 사람들, 불호인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해. 근데 누구는 그거를 10점을 주고 누구는 1점을 준다는 차이예요. 난 그게 이 영화의 어떤 뭐랄까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전 불호였고요. 그리고 점수도 5점 만점에 한 1.5점, 2점 정도로 개인 점수 어딘가에 남기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개인 점수를 매기자면 그 정도를 매겼습니다. 근데 보통 5점 만점에 1점 남기면 추천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1점을 남기고 정확히는 1.5점을 남기고 불호라고 하지만 영화를 추천해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게 물론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약간 이 맛을 나만 맛볼 수 없다. 약간 살짝 그거 있고 또 하나는 희한한 영화긴 한데 못 만든 영화까지는 아닌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여기까지는 스포를 안 하는 선에서의 감상. 스포를 하면서 감상 얘기 나누면 끝도 없어요. 끝도. 왼쪽에 후르츠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짠! 끝인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난이도랄 게 없다. 난이도랄 게 없어. 이런 과일 스티커도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스티커 이름이 후르츠라서 과일들 웬만해선 다 이뻐가지고 다 과일색이잖아요. 딸기, 체리 다 가능. 따라란 이렇게 끝. 너무 과일이다. 다음 장. 이번엔 칵테일. 호프 얘기를 했는데 보인 뮤비 티켓 괜찮을 것 같은데? 색깔이 너무 딱이어가지고 사실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색깔은 예쁜데 사실은 이걸 써야지. 원래 색깔만 보는 저지만 호프 일단 영화를 처음 보면은 색감이 진짜 예쁘다. 딱 처음에 영화 시작됐을 때 색감이 너무 예쁘다랑 자신 있나 보다. 대낮이니까 완전 화난 상태에서 사실 그런 크리처물이랑 좀 스릴러물 이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화나길래 와 자신 있나 보다 이 생각하고 그리고 색감이 그 호르티스 분들이 나올 때 와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옷색이랑 그 인물들의 조형이 진짜 예쁘다. 그냥 눈이 너무 좀 즐겁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호프왕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또 이제 호프왕이 제대로 나올 때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저게 만약에 세트장을 지어서 한 거라면 남겨놔서 관광지로 쓰면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뻐.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로 화면이 좀 색깔이나 이런 게 예쁘냐면 저는 특히나 색깔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이제 좀 추격하고 괴물 나오기 전까지 약간 그 어시장 같은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할머니분이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괴물의 습격에 죽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서 가면은 그 약간 괴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잉 메시지처럼 남기고 딱 죽어 있는데 이러고 죽어 있는데 옆에 생선이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근데 그 생선이 너무 예뻐. 거기서 생선이 예쁘다는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영상의 색이 예뻐서 신경이 쓰일 정도로 색이 예뻐요. 근데 제가 최종으로 불호를 매길 수밖에 없었던 건 이렇게 엄청난 장점들이 보여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리고 스스로 약간 감탄하면서 보는 장면도 있고. 근데 그 장면이 나오면 또 바로 다음 약간 짜치는 부분이 나와.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보는 사람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보면은 내 기분이 좀 요상해져요. 계속 근데를 외치게 돼.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게. 그 초반에 그 긴 씬이 굉장히 호평이 많더라고요. 한 70분 정도를 어떤 괴물을 추격전을 벌이면서 좀 스릴 넘치게 쫄리게 해서.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초반엔 쫄렸거든요. 한 20분 정도 쫄렸던 것 같아. 근데 그 활 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활 쏘는 할아버지를 이제 황정민이 만나서 약간 파티원이 돼요. 둘이 파티원이 돼서 같이 이제 괴물을 쫓으러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장면부터 그 뭐라 해야 될까 개그씬 말장난? 개그씬 같은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좀 텐션이 루즈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쫄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푸시식 씻게 하는 거야. 이게 쫄렸다가도 푸시식, 쫄렸다가도 푸시식. 그거를 농담 따먹기 때문에 푸시식 되는데 이 농담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재밌는데 그거를 너무 자주 하고 호흡이 좀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로 이렇게 괴물이 뚫려있는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둘 다 이제 겁이 나니까 약간 네가 먼저 들어가봐라, 네가 먼저 들어가봐라 이거를 좀 미루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살짝 웃기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서로 티키타카를 한 두세 번만 하면 괜찮아. 근데 그거를 너무 긴 호흡으로 너무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김이 새더라고요. 저렇게 농담 따먹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약간 이거를 좀 느끼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잦았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황정민이 계속해서 안 보고 쏴요. 사실 총을 들었으면 뭐 보고 나서 쏴야지 계속 이렇게 안 보고 이러면서 계속 쏜단 말이에요. 그걸 앞부분에서 몇 번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딱 실루엣이 비치니까 또 안 보고 막 쏴요. 문이 끽 열리면서 황정민의 친구가 맞은 거죠. 그 친구가 제가 이런 데서 했어. 야 이씨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맞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벌집이 된 상태로. 근데 되게 오래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즉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야. 근데 그걸 약간 개그씬처럼 쓰려고 서서 한 10초 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막 계속 쓰러질 듯 안 쓰러질 듯 계속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앞에 있는 그 허무맹랑한 개그씬이랑 연결이 되면서 너무 통으로 길어져. 그 씬 자체가.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끝난 것도 아니야. 거기서 또 이제 서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옥신각신해요. 황정민과 그 활 쏘는 할아버지가. 그 씬이 너무 루즈해져서 그 전까지 좋았던 어떤 나의 감상을 통으로 안 좋게 날려버리는? 근데 그 다음에 트럭 타고 막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진짜 멋있게 막 총 막 중무장 해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멋있어져. 약간 재밌어져. 그래서 방금까지 되게 짜쳤지만 또 요 장면은 또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 영화 같다 하고 또 봐요. 근데 이제 결국 괴물과 맞닥뜨리거든요. 괴물 디자인이 나와. 또 짜쳐져.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반복이 되는 거야. 저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괴물은 디자인 스포를 안 당했어요. 그래서 그 괴물을 처음 보자마자 하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좀 긴장감을 갖고 온 것에 비해 디자인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CG 퀄리티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CG 퀄리티가 낮은 거는 전 당연히 예상을 하고 갔고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되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디자인이 진짜 진격의 거인이에요. 진격의 거인을 안 본 사람도 진격의 거인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의 디자인? 그거를 보고 여태 느꼈던 나의 긴장감이 살짝 덧없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괜히 긴장감을 가진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들게 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괴물과의 전투 씬? 그러니까 그 괴물과 이렇게 쫓기는 씬은 또 되게 파워풀하고 속도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현이 나오면서 둘이 막 장난 아니게 이제
싸우거든요. 근데 개연성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씬, 전투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추격씬? 어쨌든 그 씬 자체는 또 긴박하게 잘해요. 이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2개를 좀 떼겠습니다. 처음에 되게 그 괴물을 쫓을 때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게 뭐 어떻게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심지어 뭐 괴물이라고도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큰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요. 근데 사실 짐승이 뭐 콘크리트 벽을 어떻게 뚫기야 하겠어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그 외계인도 처음 맞닥뜨린 외계인도 되게 좀 짐승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팔다리 2개씩 있는 직립보행이 가능하게 생겼는데 4발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완전 봉투난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과 근데 몸은 또 나체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지가 없어 보여요. 지성이 없어 보이는 형태의 괴물 디자인이고 지성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후반부 다른 이제 외계인들 나오면서 이것도 또 감상이 전복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원시적인 부분이 많아요. 막 돌도끼를 던지고 막 창 같은 거 하고 그냥 막 4발로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뛰어다니고. 근데 또 외계인의 그 함선이나 말하는 화법, 우주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고도로 발달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발달된, 왜냐면 일단 타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외계인이라면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했을 거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맞지 않는 설정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그게 아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고, 감독이 다 의도한 바가 있을 거고, 2편, 3편에서 나올 거야. 그런 부분이, 그런 개연성 같은 부분이. 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의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이상하게 느끼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완전 호호가 되신 분들이고 저처럼 이 이상한 기분이 곱씹을수록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불호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추천합니다. 과연 그 영화를 호로 볼지 불호로 볼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눈이 굉장히 좀 즐거운 영화라서 물론 괴물 디자인은 눈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다. 그거는 난 진짜 좋은 평가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 오히려 나는 괴물 디자인에 비해서 CG 퀄리티가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도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색감이랑 의상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그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인물들도 좀 구성이 나눠져 있는데 황정민 크루랑 이제 조인성 크루, 그러니까 조인성 크루가 약간 사냥꾼들인데 좀 젊은 사냥꾼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촌에서 오신 좀 한끗발 날리는 베테랑 사냥꾼들이 오는데 그분들 디자인이 진짜 멋있습니다. 그분들의 헤어 세팅, 의상, 소품 이런 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 와, 너무 기깔나. 그래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한 장면 보고 감탄하고 바로 이제 별로인 거 나온다 했잖아요. 그 부분도 그랬는데 그 조인성이 이제 엄청 크게 처음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까 말한 그 본세에 미쳐버리는 그 형님이 딱 백마를 타고 엄청 쿨하게 조인성의 목덜미를 잡고 구해줘요. 그리고 쿨하게 또 놓고 다가닥다가닥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 그러니까 진짜 그 쿨함이 멋있어. 그러니까 뭐 살릴 때 만약에 막 클로즈업을 해서 얼굴 막 긴급한 얼굴을 보여주거나 이랬으면 그렇게까지 멋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와이드하게 잡으면서 진짜 쿨하게 구해주고 가거든요. 그 장면 보고 약간 저 장면 하나로 이 영화는 다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주 잠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잠깐이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장면을 리플레이 해줍니다. 예능인가? 약간 예능처럼 리플레이를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구해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 찍고서 이 감독도 너무 그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 이거는 두고두고 자랑해야 된다. 두고두고 자랑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거기서 살짝 그 본세 뽕을 맞았던 저의 어떤 그게 확 죽어버렸어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호와 불호가 장면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좀 힘겹게 해. 몰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해. 그냥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조인성이 딱히 활약이 없어요. 사실은 뭐 황정민도 활약 없고 정우현은 활약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나오는 인간들이 이게 캐릭터도 되게 좀 웃기긴 한데 모든 캐릭터가 사실 한두
한두 명 빼고 한 9화 정도의 캐릭터가 솔직히 성질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무섭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패닉이 온다거나 도망간다거나 막 트롤을 부린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팔씨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처럼 다들 그 벌꿀 오소리처럼 그 무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삭제된 그런 동물처럼 다 달려듭니다. 원래 막 그런 무서운 장면이나 말도 안 되는 장면 오면 다들 인간들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막 패닉이 오고, 누구는 자기 혼자 살려고 막 이기적으로 굴고, 누구는 막 영웅처럼 그렇게 나선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로지 다 달려 만들어. 다들 진짜 그 목숨이 여벌 목숨이 있는 것처럼 진짜 모두가 달려듭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장단점이 너무 당연하게 있어. 내가 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좀 덜하죠. 여기서 사실 막 재난이나 그런 물에서 진짜 열받는 게 그런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 지금 외부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졌을 때 사람이나 뭐 사회나 정치 체제 이런 게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진짜 보기가 편해.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근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리거나 아니면은 몰입을 못하게 하면 그런 개연성을 어쩔 수 없이 따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빈 시간 동안. 근데 그런 것을 초반에는 잘 막아줬다.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결국 몰입을 못하고 개연성을 이제 따지게 하는 거지, 사람을. 저기서는 왜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캐릭터는 좀 호였습니다. 어쨌든 이 벌꿀 오소리계의 최강자는 이제 조인성이 이제 초반에는 아무런 그런 활약이 없다가 당연히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후반부에는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괴물들, 외계인들이 전투력을 처음부터 되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리면 원샷 원킬이야. 한 번 때리면 터지고 한 번 때리면 그냥 바로 즉사. 그게 모든 부분에서 다 나와. 근데 조인성은 여러 번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냥 맞는 것도 아니야. 위로 쳐가지고 높이 붕 떠요. 한 건물 2, 3층 높이까지 떠서 거기서 떨어져서 낙하 데미지도 맞아요. 근데 부러진 데 하나 없어. 그냥 이렇게 막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서 다시 막 이렇게 뛰어봐.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거든요. 끝날 때까지. 그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코미디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숲씬에서 그냥 빨리 조인성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죽을 거 원래 그 정도 되는 네임드 배우는 잘 안 죽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죽어서 좀 신선함을 주려고 저렇게까지 살리나? 억지로 살린 이유가 결국에는 애가 죽습니다로 마무리를 하려고 억지로 살리나? 이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저는 조인성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안 죽으니까 죽어야 마땅할 정도의 어떤 데미지를 받는데, 이게 만약에 조인성이 진짜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으면 조인성을 응원했을 거야. 근데 아슬아슬하게 피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조인성은 말 타고 이렇게 달려요. 근데 외계인은 막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이상한 거야. 속도감이 맞질 않는 거야. 누가 봐도 조인성이 더 느린데 외계인은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누가 봐도 느린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인성을 응원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 이렇게 잡힐 듯 말 듯 도망가야 그래 더 도망가 응원 막 이렇게 되는데, 얘가 너무 봐주고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따라가면 바로 잡히니까 이 외계인이 팍 이래요. 혼자 연병을 떨어 막 혼자 나무가 막 많거든요. 혼자 나무에 가서 피씩 깎이고 이래. 나무한테서 막 100씩 깎여 있어 혼자. 모르겠어. 코반 작업할 때 보일 텐데 왜 그런 것을 아무도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은 건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않다고 느낀 거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거겠지? 근데 저는 그런 게 몰입을 굉장히 방해를 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추격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40분 내내 이어지거든요? 그니까 이게 이 속도감을 처음엔 모를 수 있어. 속도감이 이상하다는 거를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고 볼 수 있는데, 그걸 2시간 넘게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눈치를 채게 되잖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누구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감독의 문제다. 이것은 감독의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는 영화라고 난 생각해. 근데 재밌게 본 분들 너무 이해가고요. 나는 그래서 이거 재밌게 본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 다 감상평 이해할걸요? 저는 1점 준 사람도 이해가 되는 감상평이고 10점 준 사람도 너무 이해가 가. 그냥 이 영화가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한테 너는 왜 재밌게 봤어? 너는 왜 재미없게 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스포를 밟으셨든 아니든
저는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영화를 애초에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좋다고 느꼈어요. 그냥 이게 확실히 그 한국인이라서 느끼는 좀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의 그 같은 나라의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 공감대나 익숙함이나 이런 게 느껴져서 보는데 약간 좀 훨씬 더 즐기기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좀 신랄하게 부릅니다라고 해도 추천은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꼭 쿠키 영상을 보십시오. 저는 쿠키 영상을 보고 점수를 더 줬습니다. 쿠키 영상 보고 약간 배꼽 잡았어요. 너무 나는 갈 거면 뇌절을 할 거면 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 끝까지 나는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블랙 코미디였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블랙 코미디도 들어있겠죠, 당연히. 키 언니는 호를 줬어요. 물론 완전히 막 만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보다 훨씬 호를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리는 게 좀 재미고. 어쩌다 보니 영화 얘기만 했네. 호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야. 요즘 시대에는 진짜 그 인상 남기는 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그냥 워낙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시대에 아무런 감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보다 부정적인 거여도 어쨌든 회자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마케팅이 될 수 있는 시대여서 진짜 별로인 영화는 별로였다 이러고 그냥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좀 엄청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설령 화를 내는 거여도 보면 화가 많이 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화 나게 하긴 해. 솔직히 화 나게 하긴 해. 근데 관객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화나게 했어? 누구 잘못이야? 어떻게 또 키언니 덕분에 지금 스파이더맨을 예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도 보러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해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디즈니, 픽사 이쪽 되게 좋아합니다. 아마 영화 장르로는 가장 좋아하는 거기도. 코미디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미디가 워낙에 만들기 쉽지 않다 보니까 즐겁게 좀 웃으면서 봤으면 하는데 코미디가 진짜 어렵긴 해. 말이 안 되지. 그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면서 웃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안 나오는 것이. 저는 그리고 또 너무 슬픈 거는 안 보려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나를 힘겹게 해서 옛날에는 진짜 잘 봤는데 이제 낡고 지쳐가지고 나를 감정적으로 좀 몰고 가는 것을 제가 피하더라고요. 옛날엔 막 곱씹을수록 좋은 영화들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보기 좀 힘들고. 따땅 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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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칵테일은 이렇게 끝. 이게 아예 이 후르츠랑 겹치는 재료가 많아서 아예 다르게 해봤습니다. 짜잔. 다음 더위 탈출. 이게 뒤에가 이렇게 도트 배경이라서 그런지 도트 배경을 되게 쓰고 싶은데 도트 배경이 없어요. 도트 모조지, 배경 모조지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되게 좁아졌다. 이렇게까지 여기가 좁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살짝 당황. 좁아졌지만 어떻게 해보는 것으로.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쫙쫙 붙이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아까 안 썼다. 안 썼네? 이거 뒤에 원래 티켓 쓰려고 하지 않나 나? 못 쓰는 거지 뭐. 말하면서 닦고 와야 이렇게 힘들다. 더위 탈출도 끝. 귀엽죠? 다음 따란 청량 여름을 맞이해서 나온 남캐들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뒷돼지를 쓸 거예요. 아예 배경용으로 나온 뒷돼지니까 그냥 뒷돼지 붙여서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겹쳤어야 됐나? 한 요정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배경이 사실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이것을 어떻게 자를까? 양쪽 다 배경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한쪽에 몰아야겠다. 여기에 몰아볼게요. 오, 나 이제 꽤 잘할지도? 붙여봅시다. 이렇게 붙여주면 남은 걸 자르면 되겠죠? 이 뒷돼지 배경에는 요 인물을 붙여버릴 거예요. 뭔가 인물이니까 배경 뒤에 배치를 해주고, 컷 형태는 옆에 종이 부분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컷들도 배경이 있어서 여기에는 뭘 깔진 않겠습니다. 오, 괜찮다, 그쵸?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이제 저희 신상마테 여름 사분할을 이렇게 그냥 이어서 그냥 쭉쭉 쓰셔도 되는데, 저는 한번 잘라서 써보겠습니다. 얘는 폭이 15mm예요. 얘네는 아예 그냥 닫고 고정을 똑같이 해보려고 해요. 완성. 마지막 하늘파란 이것도 이거 까먹고 있었다. 이것도 붙여줘야지. 이것을 대는 조금 다르게 붙여줄게요. 끝. 텍스트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엄청 좀 여름을 좀 다채롭게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일하고 좀 상큼하고 이런 버전도 한번 해보고, 이제 완전 뭐 트로피칼, 좀 이국적이고 또 휴가 이런 느낌 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우리 일상에서 어떤 좀 보기 좋은 아시아에 살면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담아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쪽은 좀 비현실, 저는 남캐는 진짜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보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런 캐릭터스러운 어떤 여름 하면은 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어떤 이렇게 맞춤형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6월부터 되게 여름 느낌 나는 거를 많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6월, 7월, 그리고 아마 8월은 제가 이제 중국 행사 때문에 신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9월 초에 바로 행사가 있죠. 9월 초에 아마 AT센터에서 서일코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려면 9월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9월 서일코랑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신상은 아마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낸다고 해도, 그래서 더 나온다고 해도 완전 여름스러운 것보다는 살짝 선선해진 느낌을 아마 내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2026년에 193 여름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일정, 맨날 다꾸를 다 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마켓 일정을 맨날 까먹어요. 마켓 일정을 한번 봅시다. 7월 마켓은 8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3일에 배송. 이게 배송이 아무리 많아져도 최대한 하루 만에 다 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도 바로 8월 3일날 최대한 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꽤 오래 오프라인에서 못 빼서 부득이하게 계속 온라인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제 중국 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안녕.